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땠어요? 특히 2019년도에 5G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이때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그냥 다 꺾였던 이유가 뭐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이 5G라는 거 인프라를 구축하려다가 그게 다 좀 스탑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AI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열풍이 대단하죠. 자율주행 이슈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5G니 6G니 고대역파 주파수라든지 그 트래픽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통신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에 주춤했던 이런 이제 5G라든지 통신망 장비 쪽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3월 달에 좀 주가가 많이 튈 만한 종목으로서 유비쿼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차트 관련된 종목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수차례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두세 차례 정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거니와 이때 한 번 더 윗꼬리를 좀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투자를 이제 고려해 볼 만한 타점이 있다라고 봐서 기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전에는 기술적으로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괜찮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유비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유비쿼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된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여기를 완벽하게 이제 윗꼬리 달지 않고 이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7,500원에서 18,000원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갖추면서 여기 위로 이제 한번 퀀텀 점프를 해서 올라서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올라서지는 못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엔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박스권을 그리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작년 5월에서 작년 8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이때 이후로 이제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점을 들어올리는 추세 안에서 이렇게 같은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 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보조지표라는 거는 결국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좋은 종목이 있고 자리가 괜찮은데 이 종목이 실제로도 좋은 기업인가, 투자해볼 만한가, 기술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발견했다면 그 이후에 기업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업을 딱 봤더니 올라갈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고 올라가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상한 기술적 분석대로 여기를 뚫고 급등이 나와도 좋고, 기술적 분석대로 가지 않고 좀 흔들려도 오히려 요거를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비쿼스 같은 경우 이때 급등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슈로 볼 만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구나, 윗꼬리를 달더라도 어쨌든 이런 상승이 나왔구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때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기사가 떴었는데 2월 27일자로 올해 주당 1,000원 이상 주주환원 정책, 무상증자 역시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일단 현재 주당 배당금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1,000원이 아니라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배당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역시도 배당 성향이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2배 가까이 되는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무상증자까지 고려하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M&A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에 한번 진행을 했고 4년 만에 이제 무상증자를 한번 더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 굉장히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매물대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방에 쫙 올라가 버리면 투자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유비커스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디바이든스 이제 배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0919 키움증권 기업분석 차트에서 투자지표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냅샷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가 많이 공부가 되시고 다 눈에 익기 시작하면 재무제표나 재무비율, 투자지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될 때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투자지표에 가시면 디바이든즈 배당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은 아직 이제 4분기에서 배당 확정되면 나오겠죠. 보시게 되면 배당금이 지금 보통주, 이거는 우선주니까 요거는 보지 마시고 요 일반 보통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9년도에는 배당금이 225원을 줬어요. 한 주당. 20년도에는 320원을 줬고요. 21년도에는 560원을 줬습니다. 22년도에는 420원으로 좀 줄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기업이 이익이 잠깐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왜 그러냐면 배당 성향,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에서 돈을 얼만큼 벌었으면 이익이 얼마 났으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한다. 요런 게 이제 배당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배주주 순이익분의 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순이익이 100억이 났으면 거기서 20억은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 배당 성향 20%입니다. 근데 이 배당 성향 20%를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비쿼스라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야 물론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변하는 거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19년도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생색내기용으로 뭐 올해는 좀 배당을 주고 뭐 다음 연도에는 배당 안 주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또 적게 버는 대로 번 만큼 일정 부분은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라는 모토를 계속해서 배당 성향 20%를 지키면서 실천해 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2024년도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배당 성향을 거의 40%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3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또 한번 좀 이벤트성으로 40%도 주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배당 얘기도 나오는데 올해 2024년에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서 연결 당기순이익의 40%에 해당하는 주주환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0%대 배당을 하고 배당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2배나 올라가는 거예요. 2배나.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못해도 30%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올해는 특별히 40%까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당기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주주환원 정책. 심지어 여기서 더 좋은 부분은 뭐냐면 그냥 별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연결 당기순이익으로 책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회사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실적으로 보면 좀 더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가면은 조금 더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게. 근데 뭐 유비쿼스는 거기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결이나 별도나 지금 별 차이가 없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어찌됐건 연결 기준으로 배당 성향 기존의 20%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30%로 늘릴 거고 또 24년도는 특별
특별히 약간 추가적으로 10%를 더 좀 보너스 개념으로 들여가지고 주주가치 특히 올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40%는 아니고 올해만 좀 특별히 40%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만 주더라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30%에 해당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계속해서 더 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걸 실천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우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저 PBR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좀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압박해가지고 막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기업 차원에서 애초에 방향성이 그렇게 잡혀있는 기업이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냥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기업들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얼마나 그게 영향력 있게 진행이 될까요? 근데 유비코스는 원래부터 주주환원에 신경 써오던 기업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안 좋은 정책이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갖춰져 있던 거는 배당도 짜고 배당 성향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근데 유비코스는 아주 미국식으로 정말 미국 주식처럼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다. 심지어 지금 유비코스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미 2022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2.86%가 나왔습니다. 23년도에는 이제 이익이랑 뭐 이런 거 다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배당금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배당 성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이 엄청 쪼그라들지 않는 한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이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배당 성향이 20%일 때 560원 한 주당 배당금을 받았는데 21년도보다 지금 이익이 많이 이제 떨어졌나 올라갔나를 보면 되겠죠. 그럼 21년도랑 비교했을 때 21년도 어때요? 그렇죠. 이때가 순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300억으로 올라서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지금 53억, 87억, 60억 다 합산하게 되면은 127억, 170,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정도 되고 4분기에 드라마틱하게 추가적으로 엄청난 실적이 터지지 않는 한은 이때보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달라졌죠? 그쵸, 이때는 배당 성향이 20%였는데 올해는 몇 프로라고요?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 배당금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럼 2021년도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거를 계산하니까 21년도 종가는 22,75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종가는 얼마일까요? 올해 종가는 볼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주가로 사면 되는 거거든요. 17,470원에 사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똑같이 500원을 줘도요, 여러분들. 2만원에 2만 얼마 막 22,000원에 한 주당 22,000원에 샀는데 배당금이 500원이야. 근데 17,500원에 샀는데 배당금이 500원이야. 이게 배당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겠어요? 여기가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죠. 심지어 배당 성향도 올라갔으니까 배당금이 500원일까요? 아니요. 뭐 600원도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40% 제시한다 그랬으니까. 더블이니까. 그래서 이익이 이때보다 막 다이나믹하게 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이미 180억이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니까 22년도보다는 이때보다는 순이익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21년도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배당 성향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때는 주가가 2만 원대이기도 했고 이때 21년도 이때는 좀 주가가 높았잖아요, 종가가. 근데 22년도 종가는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은 더 적었는데 배당 수익률은 여기가 더 높았어요, 22년도가. 근데 지금 22년도보다 높긴 한데 주가가 현재 17,500원이라는 주가가 21년도 종가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저는 4%까지도 내다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은행 이자 뭐 4, 5% 내는 거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들고만 있어도 연말까지 들고만 있어도 4에서 5% 정도 배당 수익률은 그냥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 성향 30%니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면 또 효과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쌓아두지를 않고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환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이제 몸집이 불어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 지분가치 몸집이 불어나지 않으면 투입 자금 대비해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ROE라든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유비쿼스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나 성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가 역시도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저 PBR 관련주로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신도리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신도리코 어떻게 됐어요? 주가 엄청 날라갔죠? 이거 수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신도리코도 이익을 꽤나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뭐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미쳤죠, 여러분들. 4에서 5%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얘도 지금 한번 제 배당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배당 성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와, 이때는 19년도에는 정말 장난 아니었네. 배당 성향이 70%였습니다. 미쳤죠? 20년도에는 없었고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잠깐 배당을 중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1년도부터 다시 살아나니까 배당 성향 15%, 그 다음에 29%로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죠. 23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배당금 자체는 어때요? 1,000원이었는데 오히려 1,500원으로 배당금은 늘었어요, 신도리코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이익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신도리코 같은 기업은 애초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캐시나 이런 것들이 짱짱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돈을 많이 환원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신도리코도 그렇고 오늘 설명해드리는 유비쿼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배당 절대적인 이 금액 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혹은 유지를 시키는가, 그리고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 있는가. 사실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배당 금액 자체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나름 신도리코는 배당금을 좀 유지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바닥이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이때 2018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죠? 배당금은 그대로 주니까 내가 74,000원 넣었더니 배당금 500원 이자로 500원을 받는 거랑 내가 2만원 한 3만원? 한 3만원에 매수했는데 이자로 500원을 받는 거랑 수익률이 뭐가 더 크겠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3만원에 매수해서 이자 500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배당을 꾸준하게 해주거나 착실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은 이 수익률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이 수익률이 주가를 올리는 그런 효과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없어요. 잘. 그죠?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 매출도 꾸준하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조금 재미없는 기업인 건 맞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간 투자하더라도 현재 부채 비율도 2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큰일 날 일도 딱히 없어요. 이익도 꾸준하게 바치고 그 다음에 유비쿼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5G 뿐만 아니라 통신망 장비 요거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5G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땠어요? 2018년도 19년도 특히 2019년도에 5G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이때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그냥 다 꺾였던 이유가 뭐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이 5G라는 거 인프라를 구축하려다가 그게 다 좀 스탑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려다가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 꺾여버리고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 2024년인데 다시 AI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열풍이 대단하죠. 전 세계적이에요. 지금은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엔데믹으로 끝나가고 있지 다시 리오프닝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산업이 육성되는데 AI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AI만 있습니까? 자율주행 이슈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5G니 6G니 이런
고대역파 주파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그 트래픽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통신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에 주춤했던 이런 이제 5G라든지 통신망 장비 쪽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도 18년도, 19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흐지부지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뭐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AI라는 거 기술이 발전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시행이 될 거잖아요.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노후화된 통신망을 언젠간 교체해야 되고 그랬을 때 유비쿼스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오지가 않았죠. 그럼 이럴 때 매수해서 그럴 때 고점을 찍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유비쿼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스가 이제 요거는 지주사업 모회사입니다. 지주사고 유비쿼스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그 밑에 뭐 컴퓨터 사업, 의료기기 사업 이렇게 이제 계열사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유비쿼스 네트워크 장비 개발, 제조, 판매, 유지 보수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이런 거 뭐 장비, 통신망 장비 판매한다 그러면은 뭐 하는 기업인지 잘 감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거의 대부분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해외 매출 비중까지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더 매출은 퀀텀 점프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FTTH라는 광 케이블 가입자망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원래는 기존의 방식은 외부에서 선을 이렇게 따와요. 광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 각 가정으로 이제 또 선을 연결할 때는 동축 케이블로 이제 또 따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 케이블로 집까지 와서 여기서부터는 동축 케이블로 가는 조금 따로 놀잖아요. 선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제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금 직접 따오는 게 아니고 한번 거쳐서 오는 거다 보니까 뭐 속도 문제도 그렇고 트래픽 문제도 그렇고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한 방에 원웨이로 그냥 광 케이블 요거를 그냥 가정까지 스트레이트로 다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FTTH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식 대비해서 빠르고 품질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FTTH 방식으로 기기들을 이제 또 설치를 하는데 그 기기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TTH 방식으로 하는 방식 중에서 폰이라는 요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폰이라는 방식이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라고 수동 광통신망이라고 부릅니다. 광 케이블망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이트로 이제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폰 방식의 FTTH 방식으로 인터넷 설치를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게 폰 파이버라고 해가지고 여기 폰 OLT라는 기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기지국이나 통신망 이런 데서 이제 쓰는 거겠죠. 그래서 E폰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KT랑 LG U+고 G폰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기가비트 케이블 폰이거든요. 요게 이제 SK 브로드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통신 3사에다가 또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통신사 쪽에서 이제 넘기고 가정으로 넘길 때 기기들이 이제 다 각자 쓰이는데 OLT가 옵티컬 라인 터미널. 자, 여기에서 쓰이는 겁니다. 중앙 관리 장치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광 케이블로 스트레이트로 이제 뻗어서 나갈 때 가정으로 바로 이제 가게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폰 ONT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 이런 방식의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ONU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네트워크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어찌 됐건 폰 방식의 FTTH 설비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때 쓰이는 요 기기들 요거 각각 OLT, ONU, ONT 이런 장비들을 판매하는 기업이 어디다?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유비쿼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건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5G니 뭐 기가 인터넷이니 지금 인터넷 훨씬 더 빠르게 쓰고 싶잖아요. 그럼 기존의 설비들을 다 바꿔야 돼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전기선 이런 거 따는 거 통신 케이블 이런 걸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비들로. 교체
교체 수요가 언제 발생하냐? 5G, 6G 이런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이 필요해지는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요 노후화된 요런 통신 장비들을 다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기존에 쓰던 거 다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통신 장비들 새로 사야지. 새로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비쿼스는 돈을 버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L2, L3라는 스위치라는 기기도 사용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또 판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위치라는 기기랑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제품들 FTTH 방식의 장비들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 판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유사한 요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머큐리라는 기업하고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뭐 통신 장비 네트워크, 광 케이블 이런 거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KT나 야놀자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서 스마트 객실 관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숙박업소 이제 가게 되면은 주인장한테 키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아서 휴대폰으로 다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스위치나 FTTH 솔루션 방금 보여드린 거 있죠? 이런 액세스망에 들어가는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고 이 FTTH 방금 보여드린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기가 서비스할 수 있는 10기가 e폰 ONT 단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장비가 이제 전국적으로 교체 수요가 일어났을 때 이 매출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익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이익이 늘어나기 전에 뭐까지 지금 실시했죠? 이 기업이? 그렇죠. 배당 성향까지도 늘렸어요. 배당 성향도 늘렸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뭐가 좋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요. 내가 3만 원 주고 500원 먹는 거랑 내가 17,500원 주고 500원 먹는 거랑 수익률이 게임이 안 된다. 그죠? 근데 심지어 500원이 아니라 더 많이 줄 거다. 600원, 700원 이렇게 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왜냐? 배당 성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절대적인 이익까지 올라가게 되면 800원, 900원, 1000원 가는 겁니다. 17,500원에 1000원만 줘도 얼마야 이거. 배당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죠. 그때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부동산으로 치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편할 것 같아요. 아니 월세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쳐요. 뭐 빌라든 아파트든 월세 50만 원 받던 거 이제 월세 가격이 올라갔어. 거의 아파트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월세가 50만 원 받던 거 뭐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받던 게 막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똑같습니다. 유비쿼스도 배당 성향도 높아지지,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지, 심지어 이익도 높아질 거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수익률도 더 높아졌지. 그럼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2022년 말 기준으로 2.86%, 3%가 좀 안 되거든요. 이제 올해 2023년 거 나오고 이제 2024년 배당 수익률 여기 찍힐 때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4%대 중반에서 한 5, 6%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 5, 6%대면 게임 끝났죠.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봐서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고. 제가 계속해서 몇 차례 유비쿼스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알려드렸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짜 종목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해도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유비쿼스 같은 기업은 챙기셔가지고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